아스날은 지난 23일 공식적으로 에베레치 에제와의 장기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뜨거운 감자였던 에제는 토트넘과 거의 협상이 완료된 듯 보였으나 하베르츠의 부상 이후에 아스날이 매우 급하게 에제 영입을 밀어붙인 상황이 됐죠. 토트넘과 에제가 협상 중이라는 기사가 거의 2주 넘게 계속되던 와중에 아스날이 불과 며칠 만에 에제 영입을 완료하자 토트넘 팬들의 분노는 폭발했는데요. 올 여름에만 이번이 벌써 두 번째 벌어진 영입 실패의 참사였기 때문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의 핵심 미드필더였던 모건 깁스 화이트도 거의 다 영입했다고 하더니 막판에 틀어지면서 영입을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에제를 거의 다 영입했다면서 토트넘 팬들을 잔뜩 들뜨게 놓고는 불과 며칠 사이에 하이제킹을 당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최악의 라이벌 관계라고 불리는 북런던 더비의 상대 아스날에게 말이죠. 게다가 최근 공개된 에제 인터뷰는 토트넘 팬들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아스날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된 에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14년간의 북런던 생활 끝에 아스날과 계약을 맺은 에베레치 에제는 수년 전 어머니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되었다고 밝혔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도 품었던 희망이었고 에제도 부모님의 믿음, 확신, 그리고 노고가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실현시켜 주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아스날을 이적하는 게 에제와 그 부모님의 오랜 꿈이었다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스날에서 10번이라는 등번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안다면서 이 셔츠를 입었던 선수들의 이름을 알고 있기에 정말 영광스럽고 큰 특권이다. 이 기회를 마치 축복처럼 여기겠다. 여기에 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이런 존경에 보답하고 싶다라면서 엄청난 충성심까지 뽐내는 모습이었죠. 인터뷰를 보니까 에제는 오래전부터 아스날 선수로 뛰는 게 꿈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럴 거면 애초에 왜 토트넘과 협상을 하면서 시간을 끌었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네. 일각에서는 일부러 에제가 토트넘과의 협상을 질질 끌면서 아스날의 제안을 기다렸다는 말이 나왔는데 꽤나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스포츠 전 매체인 디 애슬레틱에서는 레비 회장과 이적 시장을 둘러싼 널리 퍼진 서사는 그가 협상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막판에 거래의 일부 조건을 바꾸려고 하고 자신이 명백히 승리했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평이다. 실제로 과거 브루노 페르난데스, 윌프리드 자하, 잭 그릴리시 영입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스퍼스가 원하던 선수를 데려오는데 걸림돌이 된 것이 사실이다. 레비의 24년 집권사가 곧 토트넘이 주요 영입 타깃을 반복적으로 성사시킨 역사라고 주장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면서 악명 높은 레비의 협상 전술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계속 물을 먹는 이유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토트넘 보드진이 너무나 무능력해서 다 잡은 선수를 라이벌 팀에게 뺏기는 거나 애초부터 선수가 토트넘에 관심이 없어서 라이벌 팀으로 갈 생각만 가득했거나 뭐가 됐든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죠. 알고 보니까 아스날 발악이었던 에제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프랭크 감독이 애지중지했던 은베모도 지독한 맨유 팬이었잖아요. 어찌 보면 지난 시즌 토트넘은 맨유에게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먹인 팀임에도 불구하고 맨유 외에는 가지 않겠다던 은베모와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거의 영입할 뻔했지만 원래부터 아스날로 가는 게 꿈이라고 말한 에제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건 와, 기분 탓일까요? 네. 그나마 토트넘 팬들에게 위안을 준 건 토트넘이 개막 후에 2연승을 거두면서 리그 2위에 올라 있다는 점입니다. 개막전 상대였던 번리를 3대 0으로 이긴 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손흥민도 없는 상황에서 맨시티까지 2대 0으로 잡아내는 건 바라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프랭크 감독이 나름 명장이 맞는지 기대 이상의 경기력이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엔지 감독 시절에도 시즌 초반에는 우승할 수도 있다는 설레발이 나올 정도로 순조로운 시기가 있긴 했죠. 결국 토트넘도 나름 B클럽이었기 때문에 베스트 멤버일 때는 경쟁력이 없지 않지만 시즌은 길고 대회는 많다 보니까 부상자가 생기는 순간부터가 진짜입니다. 특히나 어린 토트넘 선수단의 멘탈을 잡아줄 손흥민까지 없는 상황에서 부상 악재가 또다시 토트넘을 덮친다면 오히려 더 크게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요. 에제는 뺏겼지만 맨시티를 꺾은 토트넘은 종합적으로는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들려온 하나의 소식은 수습됐던 토트넘 팬들의 기분을 다시 최악으로 만들어 버렸는데요. 바로 토트넘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선수를 또다시 아스날에 뺏기게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그 선수가 누구냐면 독일의 레버쿠젠이 무패 우승을 할 때
핵심 멤버로 활약했던 수비수 피에로 인카피에라는 선수죠. 왜 갑자기 또 수비수 영입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토트넘 전문 기자인 골드 기자는 프랭크 감독이 센터백을 한 명 더 원했다면서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풋볼 런던에서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프랭크 감독이 3백 전술도 종종 쓰기 때문에 왼쪽 센터백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비수를 한 명 정도 더 영입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2002년생 에콰도르 국적인 인카피에는 그토록 귀하다는 왼발잡이 센터백으로 레프트백까지 소환 멀티 자원인데요. 키 184cm로 김민재보다는 작지만 스타일은 김민재와 비슷한 선수라고 합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 35.84km로 빠른 편이고 적극적인 전진 수비를 즐긴다는 점이 김민재와 매우 흡사해 보이죠. 실제 알론소 감독이 레버쿠젠을 이끌 때 3백 전술에서 왼쪽 센터백을 맡아서 훌륭한 활약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막 엄청 급해 보이는 포지션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꽤 좋은 선수라고 하니까 영입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런데 로마노 기자가 이런 보도를 합니다. 피에로 인카피에가 여름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에 레버쿠젠을 떠나려고 한다. 토트넘이 10일 전에 이적 문의를 한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6천만 유로의 방출 조항이 있다라면서 토트넘이 인카피에를 영입하려고 한다는 새로운 이적설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토트넘이 인카피에 영입을 위해서 6천만 유로를 제시했다고 했는데 일시불이 아니라 할부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하는데 갑자기 또 영국에서 공식력이 높은 온스테인 기자가 아스날도 인카피에를 노린다고 말합니다. 아스날은 레버쿠젠의 피에로 인카피에를 영입하려고 한다. 23살의 수비수는 구단에게 떠나고 싶다고 했고 아스날이 최우선순위라고 한다. 이적료는 6천만 유로보다는 현실적인 금액일 것이다 라면서 아스날도 인카피에 영입전에 참전한다고 했죠. 이 와중에 몇몇 기자들이 토트넘은 인카피에를 노린 적이 없다면서 로마노 기자의 보도를 부정했습니다. 토트넘과 아스날의 인카피에 영입전이 기자들끼리의 공식력 싸움으로 번지면서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는데요. 신뢰도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토트넘 소식을 많이 전하는 폴 오키프 기자는 로마노 편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오키프 기자가 재밌는 말을 했는데 에제를 아스날에게 뺏긴 이후부터 토트넘이 언론 통제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기자들 간의 다툼은 그렇다 치고 또다시 토트넘이 아스날에게 선수를 뺏긴다는 소식은 토트넘 팬들을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토트넘 전 매체인 스퍼스웹에서는 아스날이 또다시 대형 거래를 가로채려고 하자 토트넘 팬들의 분노가 폭발했다라면서 토트넘 팬들의 반응을 전했는데요. 아스날이 미치도록 증오스럽다. 이제 아스날을 탓할 힘도 없다. 토트넘이라는 구단이 창피하다. 응원하기도 부끄럽다. 아스날이 우리를 완전히 가지고 놀고 있다. 이러다 사비뉴도 결국 아스날로 가겠다라면서 분노와 동시에 무력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정말 인카피에마저 아스날로 간다면 진짜 토트넘은 어떡하죠? 네. 아니, 토트넘은 안 간다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센터백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탁월한 미드필더인데 이적료는 사실 선수와 상관도 없잖아요. 이적료도 선수 취급도 대폭 지르란 말이야 좀. 그래야 수준 낮은 팀을 올 거 아니니. 아이 참. 이상 윤수영 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